들어가면서 도봉미래 포럼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5년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많은 일들을 경험했고 많이 함께 했는데 우리 국민들은 슬기롭게 그리고 잘 2025년을 이겨냈습니다. 병 있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2026년 첫 미래 포럼을 준비하면서 사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함께 할까? 무엇을 같이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아까 9분에 발표하신 분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과연 이 정책을 통해서 도봉구에 어떤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기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담도 있었고 지난번에 발표했을 때 잘할 때까지 하겠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저희 아들한테 그것밖에 못했느냐라고 혼나기도 했습니다. 저는 32살에 최연소 시의원을 하면서 서울시의원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벌써 30년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강남과 강북을 비교해보면 참으로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강남, 강북의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봉의 도전은 계속돼야 하고 앞으로 발전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도봉 미래 포럼을 준비하면서 어떤 답을 내놓기보다는 여기에서 도봉구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고 도봉의 미래를 만들며 함께 논의하고 의견을 제시하면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창동에는 아레나 공연장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아레나 공연장은 BTO 운영 방식으로 30년 동안 카카오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7년에 준공되며 총 사업비는 3,120억입니다. 3,120억을 투자해서 수익을 남기려면 최소한 6천억의 여기 사업이 돼야 됩니다. 6천억의 사업을 매출을 올리려면 연간 220억의 매출이 올라야 되고 220억의 매출을 올리려면 150만 명의 관객이 필요합니다. 연간 90회의 안정적인 공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정적인 공연을 하는 것은 카카오 법인이지만 이것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도봉구입니다. 아레나 공연장이 도봉구에 들어오면 도봉구에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상상력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연간 150만 명이 찾아오는 아레나 공연장 18,000석과 이동석 합쳐서 28,000석의 아레나 공연장입니다. 이 공연장이 들어오면 도봉구는 확실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봉구청의 역할은 무엇이냐? 이 아레나 공연장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지원하고 함께하는 구조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아레나 공연장이 들어오면 이 앞에 상권이 형성되고 관광객이 도봉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광객들이 하루 있다 가게 할 것이냐, 이 지역에서 양만을 사갈 것이냐, 아니면 다른 우리 도봉의 물건을 팔 것이냐, 여기 와서 막걸리를 먹을 것이냐, 우리는 준비하고 계획하지 않으면 아레나 공연장은 공연장일 뿐일 것입니다. 이제 도봉구는 아레나 공연장을 통해서 도봉이 발전할 수 있고 도봉을 확실하게 변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계획하고 함께해야 될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도봉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을 늘려내고 함께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드는 것이 도봉구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도봉구는 이를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아레나 공연장에 150만 명이 방문할 때 교통수단은 무엇으로 하실까요? 자가용과 대중교통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GTX 신호선이 이미 지하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제 사업 실행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경원선 1호선 국철 지하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시연할 때 32살에 시연할 때 처음 공약이 국철 1호선 지하화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걸 하면서 6개월 동안 공부하고 손들었습니다. 제가 시연이 할 부분이 아니었더라고요. 국토부, 국방부, 서울시, 인천지하철공사 여러 단체가 중앙정부가 같이 해야 될 사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포기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공약에 이 사업이 공약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GTX 신호선이 본래 지하화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 그 변경된 원안을 다시 지하화로 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들을 만나는 자리에 이 지역 국회의원, 그 다음에 지역 구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더불어 한신아파트 하부부지 사용문제에 민원이 있어서 같이 한 자리에 저 또한 그 건설업자한테 시행사한테 물어봤습니다. 관심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GTX 신호선이 지하화되면서 국철 1호선도 같이 할 수 있느냐?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저 또한 기대를 하였습니다. GTX 신호선과 경원선 문제는 경원선은 5조 9천억의 예산이 소요될 사업입니다. 앞으로 끊임없이 준비하고 계획해서 경원선이 원만하게 공사되고 완공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함께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GTX 신호선과 더불어 창동역 복합 환승센터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 공사는 GTX 신호선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재현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지역 주민 간의 투자자 간의 문제가 다소 있어서 진행되지 못했던 사업이 이제는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하 8층, 지상 46층에 이 복합 환승센터가 지워질 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통 문제나 안전 문제 그 부분을 철저히 관리해야 될 것입니다. 복합 환승센터와 더불어서 그 창동역 일대 아레나 공연장, 복합 환승센터, GTX 신호선 이 부분에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들이 농협 하나로마트 복합 유통센터입니다. 농협 유통센터는 농협에서도 매출이 높은 창동 하나로마트입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지사장하고 면담을 해보았습니다. 다행히 농협에서도 2026년에 복합 유통센터의 건립을 계획하고 준비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 규모의 이 영업을 대신할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하는 것이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래서 도봉구와 서울시와 농협은 이 부지 대체 부지를 마련해서 명실상부하게 창동 일대가 상업지역과 문화시설로 갖출 수 있는 그런 창동 지역이 되기를 기원하고 또한 도봉구는 치밀하게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늘 고민했던 사업이 우리 방학 연장선입니다. 사실 제가 초선 교통위원회 할 때 박원순 시장하고 얘기했던 사업이었습니다. 북부 지역의 교통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전철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했고 우리 신설은 이미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방학 3사동, 지금은 방학 4동이 없어졌는데 방학 3사동 주민들이 늘 요구사항이 구청 노선 하나 없다,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방학 연장선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을 때 저는 시의원에서 아웃되고 그 다음 우리 지역의 의원들이, 시의원들이 연장선을 확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참으로 이번 일을 보면서 야속하고 속상했던 겁니다. 우리 방학 경전철 이미 계획됐고 착공까지 했어야 될 시기에 이렇게 늦어진 것은 지금 현 오세훈 시장이 예산을 계속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 시장과 구청장, 특히 시의원은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 방학 경전철을 위해서 어떠한 활동을 했었고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지금 시기에는 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행히 이번에 78억 800만원, 79억 800만원 국회에서 확정됐습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오세훈 시장도 167억을 편성해서 다행히 올해 실시 설계하고 사업자 공모해서 우리 방학 경전철 연장 사업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오경 의원과 우리 구의원님들 1인 시위해가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방학 경전철이 들어오면 우리 지역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2개 역이 있습니다. 2개 역 반경 500m 내에는 역세권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역세권은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상업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은 우리 구에서 준비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도봉구민 여러분, 이 교통만 뚫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전철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삶의 가치를 높여내고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야 될 것이며, 이 공사를 하는 과정 속에 교통체증 및 많은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도 함께 고민하면서 풀어가야 될 것이며,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제가 서울시에 요구했던 것처럼 우이 신설, 우이 방학 중계 신설해서 소타원형의 경전철 노선이 완공된다면 명실상부하게 GTX C노선과 함께 국철, 지하철 1,4호선, 경전철이 함께 교통이 원만한 도봉구가 될 것으로 믿고 저희들은 또한 준비할 것입니다. 도봉구민 여러분, 제가 도봉구청에서 초등학교 때 등교를 합니다. 도봉초등학교까지 걸어갑니다. 가다 보면 좌측에 이상한 부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화학부대였습니다. 저희들은 화학부대를 질러가기도 하고 옆으로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화학부대가 이전됐습니다. 이제 남북관계 대치를 무너뜨리고 화해와 협력으로 수도 서울의 군부대라는 말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화학부대는 주둔지와 훈련장이 합쳐서 71,241제곱미터입니다. 주둔지와 훈련장 이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곳에 국기원을 유치하겠다고 수만 명한테 서명받고 수만 명을 괴롭혔고 그 사업이 진행됐습니까? 그리고 지금 한옥마을을 한다고 합니다. 어느 검토를 했고 사전 타당성 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지역은
자연 녹지 지역이고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비오톱 1등급 지역입니다. 여기를 개발하기에는 기후환경부와 함께 또한 국회에서 면밀하게 법적 검토와 함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전문가들과 함께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법적인 부분은 어떻게 벗어날 것인지,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업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명산 도봉산을 보면서 눈이 왔을 때 설경을 보고 가을에 단풍을 보면서 감탄을 하면서 웃었지만 개발 제한으로 재산권 하나 행사하지 못한 도봉구민은 다 한숨만 내쉬었던 겁니다. 이제 그 한을 좋은 공간으로 주민에게 돌려줄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공간을 주민의 공간, 찾아가는 도봉구, 함께하는 도봉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저희들 숙제이고 과제일 것입니다. 도봉구민 여러분, 화학부대에서 내려다보면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사실 죄송하다는 인사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성대야구단 야구단 부지는 늘 정치권에서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성대구장에 종합병원을 유치하겠다고 조감도까지 다 나왔다고 하면서 주민들한테 발표를 하는데 정말 저는 놀랐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됐습니까? 저희 정치하면서도 그런 공약 내세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공약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 그런 일이 있었고, 이 성대구지는 2025년 9.7 정부 대책위에서 1,800호의 주택을 짓기로 공약 발표되었습니다. 예산도 이미 포괄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기까지는 용도 변경 및 지구단위 계획 변경, 기타 많은 허가 절차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과정 속에 도봉구는 어떤 것이 들어와야지 이 지역의 발전이 되고 어떤 것이 들어와야지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성대부지, 성대와 함께 차분하게 준비하고 논의하는 과정 속에 정부 정책을 반영하고 또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성대구지 도봉구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방학동입니다. 도봉구의 중심은 저는 방학사거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학사거리의 사계광장은 이미 봄, 여름, 가을, 겨울 공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은 도심공원이 있기 때문에 대체부지를 마련하지 않으면 사실 개발하기 어려운 지역입니다. 자, 이전에 이 옆에 소방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소방학교는 소방서와 함께 운영이 되다 소방학교가 이전하고 그 공간은 지역 주민들이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이미 2025년 3월 27일 날 조례로 개정해서 용적률 250에서 400으로 상향 조정이 되어서 상당한 가치가 높이 올라가 있는 지역입니다. 주민 여러분, 자, 방학 사계강장과 함께 개발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지만 소방학교 문제, 지금은 소방학교가 키즈카페, 청년주택, 그리고 지역의 공공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함께 검토해갈 필요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저는 어렵지만 방학사거리가 도봉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중심지로서의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 소방학교에서 30초만 가면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립 도서관 건립입니다. 이 도서관은 이미 700억 예산이 반영된 비결정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시립 도서관을 갔을 때 물 새고 얼고
정말 보수할까, 리모델링을 할까, 이랬던 이 서울시립도서관이 우리 후배 시의원들에 의해서, 여기 송하량 의원이 애쓰셨던 것 같은데, 김창원 의원이랑 같이? 네. 김창원 의원. 애쓰셨는데, 어쨌든 다시 사유지를 매입해서 새로운 서울시립도서관 건립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 예산을 반영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제가 12월 초서부터 보름 동안 방학 사거리에서 피켓 시위를 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빼고.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오세훈 시장 사전 타당성 조사하지 않고 위험한 예상 낭비성 한강버스 사업을 중단하고 기약속한 서울시립도서관 700억 예산을 반영해라. 우리방학 경전철 예산 반영해서 북부지역 도봉구민의 삶의 질을 높여달라 해서 약 한 보름 동안 혼자 피켓 시위를 했는데 우리 후배 한 명이 가끔 와서 사진 찍어줬습니다. 이 시립도서관이 예산이 반영이 돼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요즘 도서관 기능 많이 바뀌었습니다. 책만 보는 게 아니라 많은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많은 활동을 하고 함께하는 공간으로 논의하고 토론하고 같이 고민하는 그런 새로운 공간으로 탄생될 것을 기대하고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정치하는 우리 의원님들 충분히 준비해서 함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공원지역 고도 제한으로 묶여서 도봉구는 발전 하나 제대로 못했습니다. 도봉동 인근에 가면 사실 다닙니다. 왜 우리는 5층밖에 못 찍느냐? 우리는 왜 높이 못 찍느냐? 사실 외국 같은 경우는요, 산세보다는 강세를 더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가에다가 고층 건물을 못 지게 되는 나라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산세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봉 지역의 일부 지역이 고도 제한이 완화됐습니다. 도봉 1동, 방학 1동, 방학 2동, 방학 3동, 쌍문 1동이 20층에서 20m에서 28m로 완화됐습니다. 약 1.163km제곱미터에서 0.747제곱미터로 약 36% 완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하나 있습니다. 이중비대가 있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지 않으면, 종상향이 되지 않으면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근데 과거 지구단위 계획을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앉아서 선을 그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김경호 고모님 집이 반은 국립공원이고 반은 국립공원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김경호 고모님 잘 아실 겁니다. 이제 도봉구에서 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현실에 맞게끔, 형평성에 맞게끔 불만이 없도록 지구단위 계획을 마련해서 서울시와 협상을 통해서 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제약을 받았던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차분히 준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도봉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얼마 전에 우리 홍은정 의원님 통합도로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2023년은, 올해 3월 달에는 이미 통합도로를 해야 될 조례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보실까요? 도봉 1동의 경우를 보면, 도봉 1동의 연령은 69세, 70세가 월등히 높습니다. 이른 가구를 보면, 만 세대에서 4,864가구가, 이 중에서 2,232가구가 노인들입니다. 어르신들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45.89%고, 청년은 13% 정도입니다. 자, 창일동을 한번 보실까요? 창일동은 50대, 60대, 60대가 55세, 60대가 많습니다. 여기는 1인 가구가 4,229세대인데 노령은 1,373으로
32.4%, 반면 청년들은 30% 이상입니다. 그러면 도봉 일동과 창일동의 복지 정책을 같이 할 것이냐? 이제 저희들은 준비해야 됩니다. 곳곳에 맞는 복지를, 곳곳에 맞는 통합 정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의 아픈 곳과 서운한 곳, 그리고 화난 곳을 잘 아우를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도봉구민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주요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서울 아레나, GTX 신호선, 창동역 복합 환승센터, 농협 하나로 유통센터, 우리방학 경전철, 부지개발 화학부대, 성대 야구장, 소방학교, 시립도서관, 고도지구 완화 및 지구단위 계획 변경, 그 다음에 통합돌보, 이런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지역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저 위쪽에 다락원 주변에 늘어나는 파크골프장, 그 다음에 그 평화문화진지는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그 밑에 울린터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음식물 쓰레기장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도봉고등학교는 폐교 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창삼동에 가면 공공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신창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신창초등학교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학생 수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폐교 위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공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돼서 개발이 된다면 학생 수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와 공공재개발이 따르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교육청과 공공재개발 주체와 어떻게 함께 풀어나갈 게 있습니까? 쌍문 13동에 가면 왜 우리는 수영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되고 수영으로 출퇴근을 해야 됩니까? 쌍문역이 있는데 쌍문역으로 가는 노선이 없습니다. 방학 이동에 가면 도봉구청 가는 노선이 없습니다. 초안산에 가봤습니다. 초안산에는 많은 묘지가 있습니다. 제가 문화재청의 후배한테 묘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묘지 정비를 통해서 초안산을 주민의 공원으로, 도봉구의 공원으로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다시 초안산이 나눠져 있습니다. 하천을 중심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다면 초안산은 어디 걸까요? 바로 도봉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노영구고 일부는 도봉구입니다. 이제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제가 나열한 이 사업과 더불어서 잠시 말씀드렸던 이런 사업들이 도봉구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풀어가야 될 숙제이기도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학교를 다니면서 하나학교 주변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녔는데 그곳이 이제 폐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하철역이 생기고 마을버스가 생기면서 그 도로는 다니는 길이 아니라 이제 져가는 길입니다. 아까 성대구지 말씀드렸는데 히스테이 아파트가 건립됐고 그 주변에 가보니 젊은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도봉시장에 지금 복합상가를 개발했는데 아파트 값은 비싸고 분양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봉에 찾아올 수 있는 도봉으로 만들까요? 여기 어린이집 원장님들 계시는데 출산율이 쭉 떨어지고 38만에서 30만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아끼고 사랑하는 아이들을 하고 같이 할 수 없는 그 아쉬움, 내려놔야 되는 이 불편함, 그리고 이 애정들이 어디다 화살이 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도봉미래포럼 발제를 하면서 어떤 답을 내오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도봉 구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서 함께 만들고 함께 도봉의 10년을 만들고 도봉의 20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